그해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가을이 끝났다고 느낄 틈도 없었다. 들판에 남아있던 누런 볏짚은 어느새 희뿌연 서리에 젖어 있었고, 새벽마다 우물가에는 얇은 얼음막이 생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했다. 올해 겨울은 매서울 게다. 정말 그랬다. 바람은 살갗만 스치는 게 아니었다. 집 안으로 들어왔고 옷 안으로도 파고들었다. 집문은 바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찬 기운은 방 한 구석에 숨어 있다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뱃속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식어버린 채를 뒤적이고 있었다. 혹시라도 잠시 있는 불씨가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손끝에 닿는 건 차갑고 젖은 재뿐이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콜록. 잠시 멎었다가 다시 콜록.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를 움츠렸다.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다. 따뜻한 물 한 사발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다. 한때 우리 집에도 겨울은 그냥 계절이었다. 추우면 불을 더 지폈고 배가 고프면 밥상 앞에 앉았다. 풍족하진 않아도 버틸 수는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다. 쌀독은 금방 비었고 팔 물건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입을 다문 채 숨을 내쉬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금세 사라졌다. 그때 다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어머니는 얇은 이불을 덮은 채 누워 계셨다. 너무 가벼워 보였다. 그게 더 아팠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다. 피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나를 보자 억지로 웃으셨다. 왜 그러느냐? 추우시죠? 아니다, 괜찮다. 또 그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너는 밥 먹었느냐? 나는 시선을 피했다.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어머니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숨겨둔 작은 사발을 꺼내셨다. 그 안에는 묽은 죽이 조금 담겨 있었다. 이거라도 먹어라.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드시려고 남겨둔 것이었다. 어머니 드세요. 나는 아까 많이 먹었다. 거짓말이었다. 너무 익숙한 거짓말이라 더 아팠다. 나는 말하지 못했다. 그릇을 들고도 한참을 먹지 못했다. 목이 막힌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죽을 먹으면서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어머니의 몫을 빼앗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배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집안에서는 말수가 줄어들었다. 해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너무 많아서
차마 꺼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셨다. 몸이 성치도 않은데 늘 나보다 먼저 깨어 부엌을 쓸고 물독을 살피고 쓸모 있는 것이 있는지 마당 구석구석을 뒤졌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만 쉬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어머니가 움직이는 동안만은 적어도 이 집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착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눈을 떴을 때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는 걸 느꼈다. 늘 먼저 들리던 부엌 쪽 인기척이 없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보니 어머니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누워 계셨다.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고 숨소리는 얕았다. 어머니!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리셨다. 왜 그러느냐? 왜 그리 놀라느냐? 어디 편찮으세요? 좀 어지러울 뿐이다.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어지러운 것만으로 그렇게 기운이 빠질 리 없었다. 하지만 병을 고칠 약도 따뜻하게 끓인 탕 한 그릇도 내어드릴 수 없는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손을 붙잡는 것뿐이었다. 어머니의 손은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래 바깥에 놓여있던 돌덩이 같았다. 나는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오히려 내 손등을 쓰다듬며 말씀하셨다. 네 손이 더 차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다. 정작 더 힘든 사람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늘 나부터 본다. 내가 배는 고프지 않은지, 밖에서 바람은 너무 세지 않았는지, 신발 밑창은 닳지는 않았는지, 당신 몸이 부서져 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아들부터 살폈다. 방 안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마른 숨소리와 문틈으로 스미는 바람소리만 들렸다. 어머니, 내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장에라도 나가서 일을 구해볼게요. 어머니는 가만히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체념이 함께 서려 있었다. 이 겨울에 누가 사람을 쓰겠느냐. 그래도 가봐야죠. 몸 상한다. 가만히 있으면 더 큰일 나잖아요. 내 말 끝이 조금 높아졌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내가 너무 무력해서 그 무력함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없이 웃으셨다. 그래, 네 마음 안다. 그 웃음은 너무 약해서 금방이라도 꺼질 촛불 같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똑똑히 깨달았다. 집을 떠받치고 있던 것이 더는 기둥이 아니라 어머니의 버팀 그 자체였다는 것. 그런데 그 버팀이 이제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만큼 가늘어져 있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집안의 침묵은 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배고픔에는 여러 모양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속이 빈 느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꼬르륵 소리가 났고 물을 들이키면 잠시 잦아들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그 며칠이 또 쌓이면 배고픔은 더 이상 배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머리가 멍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사람의 마음까지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나는
산기슭을 돌아다니며 먹을 만한 것을 찾고 있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껍질 아래 혹시나 버섯이 있지는 않을까. 얼어붙은 흙 속에 캐낼 수 있는 뿌리라도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여 손톱 밑으로 흙을 파고들게 했다. 하지만 겨울산은 인색했다. 나무는 앙상했고 땅은 단단했다. 까마귀 울음만 멀리서 들렸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오르는 것이 보였다. 순간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다. 밥 짓는 냄새라도 맡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숙였다. 나무집 연기 앞에서 서성이는 꼴을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와 보니 어머니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다듬고 계셨다. 가까이 가보니 마른 풀뿌리였다. 그나마 덜 질긴 것만 골라 삶아보려는 모양이었다. 이걸 어디서... 개울가 쪽에 조금 남아있더구나.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씀하셨지만 그 풀뿌리 몇 가닥이 오늘 우리의 저녁이라는 사실을 알자 목 안이 턱 막혔다. 나는 어머니 손에서 그것을 빼앗듯 받아들였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말없이 손을 거두셨다. 그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박혀 있었다.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은 갈라져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물을 끓였다. 마른 뿌리가 냄비 안에서 끓어오르는 동안 방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퍼졌다. 음식 냄새라기보다는 젖은 흙과 마른 풀 냄새에 가까웠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기다렸다. 이 정도라도 입안에 넣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 여기며 기다렸다. 작은 사발 2개에 나누어 담고 마주 앉았을 때 어머니는 내 쪽 사발을 힐끗 보더니 당신 몫을 슬며시 덜어 내 쪽으로 더 밀어주셨다. 어머니, 나는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나는 그 거짓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제와 다투어 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대신 나는 일부러 천천히 먹었다. 빨리 먹으면 내 배고픔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았다. 어머니도 천천히 씹었다. 씹을 것이 거의 없는데도 오래오래 씹는 신용을 했다. 빈속을 속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덜 미안하도록 해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예전엔 네가 참 잘 먹었지. 갑자기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어릴 적엔 밥을 얼마나 달라고 하던지 모자라며 울기까지 했잖느냐. 나는 멈칫했다. 어머니는 아마 내 기분을 풀어주고 싶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오히려 칼처럼 아팠다. 잘 먹던 아들을 이제는 풀뿌리 몇 가닥에도 눈을 반짝이는 사내로 만들어 놓은 세월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땐 철이 없었죠. 내가 겨우 대답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다. 많이 먹는 게 복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사발만 바라봤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배고픔은 사람의 배만 비우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 한구석까지 텅 비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미안함, 수치심, 두려움 같은 것들이 차례로 들어앉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뒤척임이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으로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후 눈이 내렸다. 처음에는 조용히 흩날리더니 이내 굵어졌다. 마당의 흙은 금세 하얗게 덮였고 지붕 끝에는 고드름이 길게 매달렸다. 세상이 깨끗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하얀 풍경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더 큰 절망일 뿐이었다. 눈이 많이 오면 길이 막히고 길이 막히면 일거리도 끊긴다. 나는 아침부터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주울 만한 마른 가지는 이미 다른 이들이 먼저 가져간 뒤였다. 손에 쥔 것은 겨우 손가락 굵기의 나뭇가지 몇 개 뿐이었다. 그것마저 아껴 태우느라 방 안은 반만 따뜻했고 반은 차가웠다. 나는 불 가까이에 어머니를 앉히고 내 옷을 벗어 어머니 무릎 위에 덮어드렸다. 너 추워진다. 전 괜찮아요.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는 나도 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불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 뭐가요? 젊을 땐 하루하루가 사는 게 바빠서 늙은 줄도 모르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이미 늙어 있더라. 나는 그런 말을 왜 하시나 싶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불빛을 받은 채 멀리 어딘가를 보고 계셨다. 나는 아직 네가 어릴 때 얼굴이 선하다. 조망만한 손으로 내 치마 붙잡고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갑자기 그런 말씀 왜 하세요? 내가 웃는 척하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머니는 그런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아주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으셨다. 살다 보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때가 온다. 나는 바로 대꾸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아니, 짐작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듣고 있었다. 억지로 붙잡고 있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 같은 때가 있다. 어머니, 그럴 때는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나는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는 나를 올려다 보셨다. 그 눈빛엔 슬픔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위로도 담겨 있었다. 그냥 하는 말이다.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셨다. 마을에 도는 말 나도 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결국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소문을,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늙은 부모부터 산으로 모셔야 한다는 잔인한 말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그 말을. 어머니, 그런 일은 없어요. 나는 거의 매달리듯 말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내 말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 아팠다. 잠시 후 어머니는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가 착해서 더 마음이 쓰인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착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다. 마치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을 미리 어머니가 대신 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어머니의 말은 오랫도록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눈이 그친 다음 날 마을 어귀에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평소 같으면 우물가에서 물 깃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그날은 사람들조차 밖에 잘 나오지 않았다. 나무의 까치만 울어댔다. 공기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길함이 떠다녔다. 나는 아침 일찍 우물가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른 둘이 나지막히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원래라면 모른 척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내 이름이 들리는 순간 발이 얼어붙었다. 그 집도 오래 버티긴 어려울 게야. 아들이 하나라 더 딱하지. 딱하다고 달라지나. 다들 사는 게 죽을 지경인데. 나는 숨을 죽인 채 담장 너머로 섰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저 사람들이 내 존재를 눈치챌까 두려울 정도였다. 오늘 보름 전에는 정해야 할 거다. 마을 장중들이 다 모이면 말이 나올 텐데 그 뒤에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귀에 피가 물리는 것 같았다. 나는 급히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집 문을 열자 어머니가 쓸고 있던 빗자루가 멈추고 나를 보셨다. 왜 그러느냐? 얼굴이 왜 그리 하얗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어머니가 들고 계신 빗자루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무 마르고 가벼워 보이는 손이 그 빗자루를 쥔 채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문을 닫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그 문틈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생각. 무슨 일 있느냐? 어머니가 다시 묻자 나는 억지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 얼굴에 그 두려움을 들이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다. 대신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가더니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오셨다. 낡은 천 주머니였다. 이거 가져라. 내가 열어보니 안에는 동전 몇 잎이 들어있었다. 너무 적어서 돈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액수였지만 지금 우리 집 형편에는 목숨처럼 귀한 것이었다. 이게 어디서 예전에 숨겨둔 거다. 왜 이제 혹시 모를 때 쓰려고 아껴둔 거지.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금세 알 수 있었다. 혹시 모를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그리고 어머니도 그것을 느끼고 계신다는 걸. 나는 천 주머니를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어머니, 저 만약 말을 꺼내놓고도 끝을 맺지 못했다. 만약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만약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우리를 몰아붙인다면, 만약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그 다음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내 손을 감싸주셨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단단한 힘이 있었다. 아직 오지 않는 일을 미리 두려워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말이 오히려 내 가슴을 더 세게 후벼 팠다. 어머니는 이미 오지 않는 일이 아니라 곧 올 일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해질 무렵 마을 끝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 말았다. 그리고 저녁 무렵 누군가 산길 쪽으로 향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도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각자의 이불 속에서 조용히 숨만 쉬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눈이 그친 다음 날이었다. 하얗게 덮였던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어딘가 달랐다. 평소처럼 느긋하게 흘러가는 고요가 아니라 숨을 참고 있는 듯한 침묵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짝이 미세하게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찬 공기가 얼굴에 스쳤다. 코끝이 시렸다. 숨을 내쉬자 입김이 허옇게 피올랐다가 곧 사라졌다. 마당에는 어제 쌓인 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듯 발자국 하나 없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을 바라봤다. 우물가에는 사람이 없었고 평소라면 아침부터 들려왔을 물 깃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당내음도 아이들 떠드는 소리도 없었다. 집집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연기가 오르지 않는 굴뚝도 몇 보였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아니, 생각을 않으려 했던 것 같았다. 발을 내디뎠다. 눈 위에서 뽀드득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나는 괜히 발걸음을 늦췄다. 마치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했다. 그날의 마을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담장 아래를 지나가던 중이었다. 나는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 했다.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겨울 오래 못 버틴다. 나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숨이 목에 걸린 것처럼 답답해졌다. 이미 새 집이나 보냈다더라. 그 말에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담장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해야지. 다들 알고 있지 않느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마치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 집도 오래 못 버틴다. 그 말이 정확히 내 귀에 꽂혔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발을 옮겼다. 문 위에서 나는 소리가 전보다 훨씬 크게 들렸다. 뽀드득 뽀드득. 나는 일부러 더 빠르게 걸었다. 그 소리를 덮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은 계속 따라왔다.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이 일이 이제 우리 집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마을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였다. 익숙한 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무심코 그 집을 바라봤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다.
문이 열려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 때마다 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덜컹 하고 낮은 소리가 났다. 이상했다. 그 집은 늘 사람이 있던 집이었다. 문을 저렇게 열어두는 집이 아니었다. 나는 한 발짝 다가갔다. 눈이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 앞에 섰다. 안을 들여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람이 살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전혀 없었다. 불이 꺼진 아궁이, 정리되지 않는 그릇,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 나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다. 눈을 떼지 못했다. 가슴 한쪽이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문이 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나는 흠집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발걸음이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마당을 쓸고 계셨다. 늘 하던 모습이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소와 똑같이 빗자루를 움직이고 있었다. 사각, 사각. 마당, 마른 땅 위를 쓸어내리는 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다녀왔느냐? 나는 잠시 멈칫댔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밖은 어떠냐?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춥습니다. 그 말만 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빗자루를 다시 움직였다. 사각, 사각.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해야 할 말은 분명히 있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천장이 어둡게 보였다. 옆방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다. 일정한 듯 일정하지 않는 소리였다. 나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한마디를 꺼내려다가 다시 삼켰다.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다. 지금은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누운 채로, 눈을 뜬 채로 시간을 흘러보냈다. 하지만 머릿속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만약 정말 그날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답이 없었다. 그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될 뿐이었다. 아침은 늦게 밝았다. 해가 떠오르긴 했지만 빛은 흐릿했고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얼어붙은 공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마당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나서기 전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벽 한쪽에 기대어 있던 지게를 바라봤다. 오래 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게였다. 나무는 닳아 있었고 끈은 여러 번 묶어 고쳐 쓴 자국이 보였다. 손잡이 부분은 손때가 묻어 반들거렸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 짧은 거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천천히 손을 올렸다. 지게의 나무에 손바닥이 닿았다. 차가운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다. 나는 그 상태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야 했다. 그걸 알고 있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모든 게 멈출 것 같았다. 그걸 쓰려느냐?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게를 쥔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그제야 지게를 들 수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걸어오셨다. 눈 위를 밟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뽀드득 뽀드득. 나는 여전히 지게를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어머니는 내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지게를 한번 바라봤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손으로 지게를 짚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게 위에 몸을 올리셨다. 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었다. 막아야 했다. 말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자리를 잡듯 앉으셨다. 몸을 조금 고치고 지게에 몸을 기대셨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였다. 나는 그때 이 일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지게를 들었다. 어깨에 얹는 순간 몸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무게가 느껴졌다. 무겁지 않았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발을 내디뎠다. 눈이 눌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뽀드득.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끌고 싶어서였다. 어깨에 느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 선명했다. 그 온기가 곧 사라질 것 같아서 나는 더 천천히 걸었다. 산속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한 길이었다. 어릴 적 몇 번이나 오르내렸던 길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발밑의 눈은 더 깊게 느껴졌고 길은 더 멀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다. 나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조용하지만 분명한 그 소리가 가슴을 짓눌렸다. 나는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정말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걸었다. 길은 점점 좁아졌다. 나무들이 가까워졌고 바람 소리만 남았다. 마을의 기척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계속 앞으로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정말로 돌아갈 것 같았다. 그래서 앞만 봤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우리는 산 깊숙이 들어갔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산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나무들이 가까워졌고 하늘이 점점 가려졌다. 가지 사이로 들어오던 희미한 빛마저 흐릿해졌다. 나는 계속 걸었다. 발밑의 눈은 더 깊어졌고 한 걸음을 떼는 데에도 힘이 들었다. 숨이 가빠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툭. 나는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다. 눈이 나뭇가지에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들렸다. 툭.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나는 발걸음을 늦췄다.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또 한 번 툭.
나는 결국 멈췄다. 숨이 고르게 가라앉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지게 위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마른 손이 옆에 닿는 나뭇가지를 잡았다. 그리고 힘없이 꺾었다. 툭. 작은 가지가 눈 위에 떨어졌다. 어머니의 손은 다시 움직였다. 또 하나의 가지를 잡았다. 조금 더 힘을 주어 꺾었다. 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행동이 반복되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전처럼 걸을 수 없었다.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다. 툭, 툭.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남았다. 나는 결국 걸음을 멈췄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숨이 가빠왔다. 하지만 그건 몸 때문이 아니었다. 가슴이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 위를 바라봤다.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또 하나. 나는 시선을 조금 더 앞으로 옮겼다. 그곳에는 또 하나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목이 말라 있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왜 그러세요? 말이 끝나자 주변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길 잃을까봐. 나는 숨을 멈췄다. 네가 내려갈 때. 그 말은 천천히 이어졌다. 길 표시해 두는 거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발밑의 가지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지게를 진 채로 그대로 굳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다. 사각. 하지만 그 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귀에는 여전히 그 말이 남아 있었다. 길 잃을까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게 위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바라볼 수 없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다. 지게를 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겨우 고개를 조금 숙였다. 발밑이 보였다. 눈 위에 떨어진 작은 나뭇가지 하나. 그리고 조금 앞에 또 하나. 나는 시선을 더 멀리 옮겼다. 그곳에도 또 하나가 있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것들이 이어져 있었다. 길처럼.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깊게 들어왔다. 그 길은 산 아래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하나씩 남겨온 길이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지게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그 앞에 서 있었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들면 눈을 마주치게 될 것 같았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멈췄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대로 돌아서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나는 돌아섰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뎠다. 발이 눈에 묻혔다. 뽀드득.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멈췄다. 다시 한 걸음을 떼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이 붙잡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느껴졌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을 떼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다시 멈췄다. 숨이 거칠어졌다. 이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나는 결국 돌아섰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보였다. 지게에 앉아 조용히 나를 보고 계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무릎이 눈 위에 닿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이 길은 내가 내려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지게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어깨에 얹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발걸음을 옮겼다. 산 아래를 향해서 눈 위에 남겨진 나뭇가지 길을 따라 나는 어머니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